과학적 성과가 아무리 쌓이더라도 비과학적인 편견이거나 과학에서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고 과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뤄왔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 곧 인문학적인 지혜가 과학의 힘을 커나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같은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류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또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패턴을 갖다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화학은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죠. 사실은 인간의 역사만 보더라도 생명의 역사부터 시작하면 40억 년이니까 전 진화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스티브 제이 골드라는 진화생물학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생명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서 예를 들어 한 1억 년 전쯤으로 가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볼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른 거냐? 그러니까 경로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들이 그냥 다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견이 있어요. 큰 그림에서는 진화에서는 시간은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뭐 나선형이라든가 직선형이다 이것도 얘기하기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의 시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좁게 한국을 보면 과거와 전통과 그 서양과 동양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그런 시기라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변혁이 있었던,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리고 아주 활기찬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되죠. 근데 저의 관심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전 Y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인 종인 인간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독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전염병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일종의 적응 문제들이죠. 적응 문제들은 그게 어느 시기 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은 서로 다르고 역사적인 정황은 달라도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 한 20만 년 동안 진화해 온 거라고 본다면 사실 그게 뭐 완전 새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팬데믹의 역사를 쭉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흑사병 같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팬데믹의 패턴들을 봤을 때 인간의 반응, 사회의 반응이 되게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혐오와 배제. 그래서 이거는 뭐 시대랑 상관없이 그런 팬데믹이 왔을 때 인간이 겪는 그런 혼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진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팬데믹 때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또 그것이 나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우리 조상은 뭐 사체가 썩어 있고 막 냄새 나는데 가서 막 이렇게 주워 먹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거 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전염병 회피를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해결책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말 다른 동물과 특별히 다른 이 공감력, 역지사지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훈련을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과거에도 사실 해결책이지 않았을까? 이런 진화학자로서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큰 위기들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위기들을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증거이기 때문에 무겁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위기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은 있고요.
엄청난 지금 힘을 발휘를 하고 있잖아요. 뭐 감염 경로의 추적부터 시작해서 예방부터 백신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 팬데믹을 갖다가 우리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지금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공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도 더 증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 성과가 아무리 쌓이더라도 비과학적인 편견이거나 과학에서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고 과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뤄왔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 곧 인문학적인 지혜가 과학의 힘을 커나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왜 우리는 과학을 하면서 과학적 정신, 합리적인 추론, 과학의 어떤 태도 이런 거는 못 배웠을까? 과학자들이 주변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과학 교육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정보이고 지식으로는 배우는데 그게 사실은 과학은 삶에 대한 이 세상의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균형 잡힌 교육이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엔 인간 인지 문제죠. 왜 그런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자기의 어떤 신념에 근거해서 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만으로는 문명을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백신으로 대표되는 과학과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어떤 인문적인 소양 이걸 강조하셨던 측면은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봐서 자기 삶을 돌아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기서의 경험이 또다시 앞으로의 인생을 사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스스로를 위로해가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적으로 자기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여기서 뭔가 그동안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해보고 꼭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데 다른 길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삼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구의 어떤 일종의 공존과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찰의 시간이 또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독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만나기 되게 힘드니까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자기에 맞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그런 청취의 시간들도 많이 갖는 게 다른 스테이지로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